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시작했는데 끝을 못 냈죠. 이 시간에 가우스 법칙 끝내고 스칼라 포텐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제, 가우스 법칙 세 번째 예제부터 해봅시다. 세 번째 예제는 구대칭 전화분포. 구대칭 전화분포인데 전화 밀도가 반지름 R만의 함수인 경우. 그리고 이제 반지름 A인 구에 이런 구대칭으로 전화 분포가 있을 때 전화 밀도 로. 근데 이제 전화 밀도 로가 이게 반지름 R의 함수냐 상수냐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으나 상수는 이 함수의 일부잖아요. 상수는 이 함수 중에 제일 쉬운 경우에 해당하고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뭐 상수인 경우를 이제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기계적으로 푸는 게 쉽다 그랬죠. 가우스 법칙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먼저 가우스 법칙을 쓰고 시작한다고. 전기장, 면적 적분, 사이 내적, 안에 들어간 총 전하량 입실론 제로. 이걸 쓰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좌변 우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기 좌변을 보면 전기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하 분포가 구대칭이다. 반지름만의 함수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겨나는 전기장도 결국 이 전하의 모양을 따라갈 텐데 전기장도 구대칭이 되겠죠. 전기장이 구대칭이라는 것은 사방팔방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될 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R방향일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는 반지름의 함수로 변할 것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대칭성을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적 벡터, dA 벡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마 가우스면을 잡는데 가우스면을 구면으로 잡게 되겠죠. 구면으로 잡게 될 텐데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 구의 바깥쪽에다 가우스면을 잡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S를 폐곡면 S를 흔히 가우스면이다. 가우스 서피스,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폐곡면 S를 너무 좀 비대칭으로 그렸는데 약간 예쁘게 좌우 대칭으로 잘 그릴게요. 폐곡면 S가 이렇게 있다면 폐곡면 S의 표면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면을 생각하고 여기 dA 벡터 생각하는 건데 이 폐곡면을 가우스 구면을 우리가 잡는다 그랬죠. 나 또는 당신들이 잡는 건데 이 위치가 R 벡터 위치죠. 원점을 여기다 잡으면 될 거고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벡터를 뭐 R 벡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dA 벡터는 딱 보다시피 구면으로 우리가 잡는 순간 요 원래 전하 분포의 대칭성과 똑같아지죠. 구대칭 전하 분포니까 가우시안 서피스도 구면을 잡으면 저절로 dA 벡터는 방향 벡터가 R 방향이 되고 크기는 구면이니까 레디얼 서피스, 레디얼 코디네이트 우리가 앞에 했었잖아요. 레디얼 코디네이트의 면적소는 안 했지만 최적소를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뭐 dr, R 방향은 dr, 세타 방향은 r d 세타, 파이 방향은 r sin 세타 d 파이. 이거 기억나시죠? r 방향, 세타 방향, 파이 방향의 길이잖아요. 이게 미소 길인데, 근데 이 r 방향 말고 세타 방향, 파이 방향일 거. 이 세타는 z축에서의 각도니까 이 방향, 유리 돌아가는 방향이 세타 방향이고 파이 방향은 x축에서부터 xy 평면에서의 각도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
에리어는 요 밑에 두 놈 세타 방향과 파이 방향에 의해서 면적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곱하면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면적소라는 걸 알죠. 이걸 미리 알아놓으면 거의 뭐 엄청난 걸 안 거예요. 이 좌변에 들어가는 요놈 안 거니까. 그럼 이제 거의 금방 끝나요. E 도트 DA라는 것은 내적하면 1이죠. R 도트 R 1이고 요번 적으면 되니까 R 제곱 뭐 2R 쓰고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겠네. 좌변에 있는 좌변에 있는 요놈들을 미리 이렇게 요만큼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아주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는 버전은 좀 이따 시간 나면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적분해서 이 ER을 적분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게 우리의 루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볼까? 이거 넣고 적분 한번 해볼까요? 적분. 그러면 이거 이중 적분이 되죠? 세타에 대해서는 0부터 파이, 파이에 대해서는 0부터 2파이. 그런데 요 R제곱 ER은 세타나 파이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상수 같은 거잖아요. 적분 밖으로 빠져도 되고 나머지 적분하면 되는데 파이는 눈에 보이네? 파이는 적분 D파이. 그러니까 2파이 튀어나오면 되죠. 그다음에 요놈도 눈에 보이네? 요거 어떻게 바꾸면 돼? D 코사인 세타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D 사인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 안에 걸 다시 미분하니까 D 세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기준으로는 여기 0도가 1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부터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 빨리 해야지 바쁘니까 ER 빼고 적분 D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요놈 2파이 이렇게 되죠. 뮤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보통 치환하니까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1까지니까 얘가 얼마요? 2 4파이 R 제곱 ER이 되죠. 좌변이 잘 써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4파이 R의 제곱 ER. 4파이 R의 제곱은 잘 생각해 보면 구의 표면이구나. 구의 표면에서 전기장이 다 똑같으니까 크기가 전기장 벡터랑 면적 벡터를 곱해서 요 면에서 쭉 적분한 건데 앞뒤로 모든 방향을 적분한 건데 전기장의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표면적만 곱하면 돼요. 표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여기서 딱 쓰자마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슉. 뭐 여기 요 정도를 넘어가도 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 9대칭 정도야 뭐 이걸 모를 수가 없으니까 1학기 때도 했으니까 우리가. 근데 굳이 구체적으로 한다면 적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순서로 오는 거예요. 좌변은 쉽게 됐죠? 그러고 나면 우변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거 적는다면 전기장 좌변은 우변은 뭐 할 게 없으니까요. 우변은 할까? 우변은 해야 되겠구나. 가우시안 서피스가 바깥쪽에 있냐, 요 전화분포의 바깥쪽에 있냐, 안쪽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우변을 해야 되니까.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변 케이스를 쪼갭시다. R이 A보다 큰 외부인 경우. 외부라면은 QE는 밀도 곱하기 밀도를 적분해서 로 R에다가 dV를 곱해서 적분하는데 이 볼륨 전체를 다 적분해야 되죠. 물론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만 치는 거니까 요거의 반지름만 친다면 그러면은 0부터 A까지 로 R에다가 요걸 최적소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고 마찬가지로 세타 방향 파이 방향 적분하면 4파이 나오고 항상 4파 얘가
4파이 r 제곱 dr이죠. 그러면 0부터 반지름 4파이 r 제곱 dr 이런 적분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로알을 알아야 되죠. 로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로알이 만약 상수라면 로 제로라고 상수로 주어졌다면, 만약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상수로 안 주어지면 여기다 그 함수 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 상수라면 그러면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들어가 있는 총 전하량은 전체 부피 3분의 4 파이 a의 3승 곱하기 밀도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로부터 로 제로를 우리가 알아요. 4 파이 a의 3승분의 3 q인 이렇게 할 거고, 그걸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은 물론 계산을 한 바퀴 삥 돌면 할 거 없는데 다시 q인이 나오겠죠, 그죠? 다시 q인.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총 전하량을 줄 수도 있지만 밀도만 줄 수도 있거든. 밀도 함수를 주고 전하량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총 전하량을 주는 건 땡큐인 거지. 고마워. 줬으니까. 뭐 사실 계산할 필요 없던 거지. 계산해서 결국 얘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밀도로 주면은 이걸 모르는 거니까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어쨌거나 Q인이 주어졌다면은 우변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좌변이 4파이 R의 제곱 2R이고, 이게 우변과 같아야 되니까 우변이 Q인이니까 Q인 나누기 입실로 제로니까, 그래서 2R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인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항상 답을 벡터로 적으라 그랬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인, 방향은 R 방향 벡터. R이 A보다 클 때. 이게 아웃사이드 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사이드일 때는. R이 A보다 작을 때는. R이 내보다 작다는 것은 이 가우시안 서피스를 안쪽에다 잡는다는 뜻이에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 안쪽에다 잡아서 가우시안 서피스의 어느 한 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이 안에서 어느 점에서의 전기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우시안 서피스를 안쪽에다 잡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 전하량 전체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죠. 전하량 전체가 아니라 전하량의 일부만 들어오겠죠. 진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안에 들어간 전하가 도대체 뭔지 계산해야 돼요. 만약 상수라면, 로 제로라면, 그죠? 그러면 요 구면 안에 들어간 총 전하량은 최적비겠죠. 최적비.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A의 3승이 전체 부피인데, 그 중에 3분의 4 파이 R의 3승. 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안쪽에다 잡으면 요 가우시안 서피스 내부에 들어가는 부피만큼의 비율로, 만약 총 전하가 Q라면, 총 전하가 여기 들어있는 총 전하가 Q라면 그 총 전하를 그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앞에 상수는 사라지고 A 3승분의 R의 3승 Q, 이런 값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좌변은 똑같죠. 좌변은 동일해요. 4파이 R 제곱 2R. 우변이 달라진 거죠. 우변이 인사이드에 들어간 전하량이 앞에는 전체 다였는데 Q라고 썼어야 되죠. Q인이 Q. 앞에는 전체가 다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만 들어가니까 우변이 A의 3승 입실론 제로분의 R의 3승 Q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넘어가야 되겠네. 넘어가면 2R이 얼마가 되나? 4파이 입실론 제로 A의 3승분의 R 그 다음에 Q, 그죠? RQ 다 됐나요? R 제곱 나눴고 R 1승 나눴고
됐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기장 벡터가 4파이 플론 제로 A 3승분의 R Q R 방향 이렇게 되겠죠. 크기만 우리가 그려본다면 안쪽 바깥쪽을 크기를 그려본다면 R에 대해서 반지름 A 0 전기장 벡터의 크기만 우리가 그려본다면 A보다 클 때는 R 제곱분의 1 형태로 이렇게 4파이 플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런 형태로 떨어질 거고 안쪽에서는 리니어하죠. R에 리니어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쭉 올라가겠죠. 여기는 R에 비례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거 없죠. 사실은 말로 쓰면 되니 이렇게 이 정도만 써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점은 여기서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미분은 불연속이지만 전기장의 함수값은 연속이죠. 연속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요. 0부터 시작해서 전기장이 점점 커지다가 표면에서부터 R제곱분의 1로 떨어지죠. 안쪽 바깥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간단히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보여준 것은 상당 부분 그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했어요. 고대칭 전하부분은 일반 물리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안 하고 오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것보다 더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안을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는다든지 밀도를 반지름마다 다르게 만든다든지 함수로 준다든지 온갖 스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구대칭 전하부호를 푸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가우스 법칙을 쓰고 전기장 벡터와 면적 벡터를 잘 따져서 적분 안에 거를 잘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적분은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대부분 다 했는데 뒤에 보면 약간 추가 Direct Calculation of Divergence of E라는 섹션인데 그 부분을 조금만 해볼게요. 그 섹션 번호가 뭐더라? 섹션 3. 섹션 3. 로 다이버전스 2. 자, 우리가 이 필드를 우리가 알아요. 이 필드를 뭐 부피 전하 밀도로 이 필드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적분 R 제곱분의 로 R 프라임 있겠죠? R 프라임 R 방향 dv 소스니까 이게 프라임 붙이고 v 프라임 이렇게 보통 붙이죠. 만약 이렇게 부피 전하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장을 함수꼴을 아니까 여기서부터 다이버전스 E를 직접 계산할 수 있겠나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계산하겠나? 다이버전스 E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상수는 밖으로 빠지고 이 적분 밖에 다이버전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에다 가로를 하나 치고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렐러티브 벡터 이런 거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위치 벡터 R에 대한 벡터 미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R 벡터라는 것은 상대 벡터고 얘는 R에서 R 프라임을 뺀 벡터죠. 요 그레디언트란 연산은 우리가 보통 X 뭐 라운드 X, Y 라운드 Y, G 라운드 G 뭐 이렇게 쓸 때
요 x, y, g가 뭐의 좌표냐면 이게 r 벡터의 좌표거든요. r 벡터를 x, x, y, y, g라고 썼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코디네이트가 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레디언트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r 벡터에 대한 미분인 거예요. r 벡터 방향으로의 미분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쓸 때 여기다가 이제 책마다 다른데 좀 더 어드밴스된 책에서는 요 그레디언트 연산자 밑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하나 붙이기도 해요. 이 미분은 r 벡터에 대한 미분이라는 뜻으로. 그러나 학부 지금 2학년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이 책에서 이걸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썼는데 이거는 요 벡터 두 개 중에서 요 첫 번째 벡터에 대한 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안에 보면은 여기 R'이라는 놈이 있죠. 얘는 R과 R'을 뺀 거의 크기고 그래서 이것들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를 미분하느냐 눈 부릅뜨고 잘 봐야 되는 거죠. 얘는 미분하는 게 뭐냐면 얘를 일부 미분하고 얘를 일부 미분하는 거예요. 얘 둘은 미분 안 하지. 얘는 미분 안 하는 놈이에요. 왜냐면 얘는 x나 y나 z에 대한 걸 미분하는 거니까. x'이나 y'이나 z'은 얘가 미분 못해. 네? 아시겠죠? 그걸 신경 써야 되고 첫 번째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요 다이버전스지만 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요 안에 것만 요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안에다 집어넣어서 쓰면은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적분 v 프라임 뭐 로알도 아프다 빼버릴까? 로알 프라임 쓰고 일단 쓸게요. 다이버전스 r 제곱분의 r 헷 요 연산을 하는 거죠. 요 연산을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쑥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요 연산만 하면 되는데 요 연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요 연산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모든 게 그렇지만 계산해서 보이는 방법이 있고 생각해서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물리학자는 그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답을 알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략이 있겠다. 자, 그게 이제 책에 좀 설명이 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이 우변 적분인데 우변 적분이 뭐냐면 전화 분포가 소스 코디네이트에 있는 거죠. 전화 있고 필드 포인트까지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식인 거야 이게. 필드 포인트에 얘는 필드 포인트에 있는 거죠. 필드 포인트에서 전기장은 소스 코디네이트에 있는 전화 밀도로부터 이와 같은 함수로부터 적분해서 계산된다.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인 건데 이거에다 다이버전스 우리가 취해 본 거죠. 다이버전스 연산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고 거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적분 안에 있는 요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얘가 미분을 하긴 하는데 뭐 요 앞에 있는 요 함수, 요 로라는 함수가 밀도 함수인데 이 밀도 함수도 사실 뭐 온갖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문제는 밀도가 상수, 콘스턴트로 주어지는 경우겠지만 어떤 함수로 주어지더라도 보통 슬로우리 베링하는 펑션으로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자연에 존재하는 전화 밀도가 갑자기 확 델타 펑션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연속 전화 분포라고 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전화 분포가 변하는 경우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로 R 프라임이 얘가 slowly varying 펑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전화 밀도가 slowly varying 펑션일 것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를 지금 이 필드 포인트 R에서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버전스란 이거 원래 전기장도 그 R 포인트에서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이 포인트 부근에서만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 이쪽에다 좀 그림을 그린다면 전체 냅시다. 전화가 이쪽에 있어. 여기에 전화 밀도가 여기 있어요. 원점은 여기 어디 있겠지?
그래서 여기 R 프라임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소스고 여기가 필드 포인트예요. 점 P라고 하죠. R 벡터. 이 점에서 우리가 전기장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 이 점에서 이 전기장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다이버전스라는 건 미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분인데 물론 벡터 미분이고 컴포넌트별로 미분해서 더하고 뭐 하는 연산이긴 하지 기본적으로 미분인데 이 점에서의 미분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점에서 조금 더 갔을 때 간단히 말하면 이 점에서 조금 더 갔을 때 전기장 값이 얼마고 조금 덜 갔을 때 전기장 값이 얼마니까 아 여기서 전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고 전기장의 기울기를 지금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이게 전압 분포는 애초에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전압 분포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고 멀리 이게 있는데 얘가 뭐 여기에 별로 영향 안 주겠죠, 그죠? 얘는 거의 가만히 있는데 요 R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R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요 소스 볼륨이 여기에 뭐 소스 볼륨이 엄청나게 크지만 않으면 우리는 얘는 항상 소스와 이 필드 포인트가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인테그란트 요 세 개 기준에서 보면은 얘는 최적소 dv 프라임은 0으로 가는 최적소죠. 얘는 그러니까 거의 슬로울리 베링 펑션이니까 아주 dv 프라임이 극소로 작아지면 거기선 거의 상수고 상수에 해당하는데 요 놈은 아주 무한소로 가는 놈이에요. 중간에 있는 놈만 따져봅시다. 중간에 있는 놈은 다이버전스 r제곱분의 r 햇. 요 놈은 이게 이 인테그란트 안에 있는 놈인데 이 놈이 이 놈이 어떻게 돼야 이 계산이 파이나이트해지겠어요? 얘는 거의 상수고 요 dv 프라임은 무한소로 갈 거고 얘가 유한한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무한대가 돼야 되겠죠. 이거의 반대로 얘가 무한대가 돼야 요거 두 개 곱해서 파이나이트한 컨트리뷰션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얘가 무한대로 커지지 않고 얘도 만약 파이나이트 하다면 요 인테그란트 전체가 아주 작아서 아주 작은 값들을 야금야금 더해서 나중에 미분 적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더하면 유한한 값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로컬하게 이 지점에서 딱 한 점인데 그 점에서 얘 기울기를 구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 그 항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나중에 알게 될 일인데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 컨트리뷰션만 적분에 큰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적분 안에서 이제 의미가 있어 요게 이제 유한한 컨트리뷰션을 주려면 요 놈이 발산해야 돼요. 근데 이 보면 분자는 어떤 단위 벡터니까 뭐 발산하거나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방향 벡터일 뿐이니까 크기는 1이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요 놈이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대략 말하면. 물론 그거를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R이 0인 점, R이 0인 포인트, R이 0인 포인트가 의미가 있어지는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되니까 R이 0으로 갈 때 요 미분이 무한대로 갈 거다. 지금 우리는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말로 때우고 있는 거야 지금. 수학은 좀 이따 합시다. 그래서 R이 0으로 갈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알면 이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R이 0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은 R 벡터하고 R 프라임 벡터의 차이기 때문에 R이 0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 버리냐면 R 벡터가 R 프라임 벡터랑 같아져 버리죠.
R 벡터가 R 프라임 벡터랑 같아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약간 헷갈려요. R 프라임 벡터는 소스 코디네이트 벡터고 R 벡터는 필드 코디네이트 벡터인데 이 적분 안에서 의미가 있는 포인트는 R 벡터가 R 프라임 벡터랑 같은 포인트라고? 어이씨, 엄청 헷갈리네. 애초에 선생님이 떨어지게 일부러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 미분값이 0이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허공, 이건 허공이죠. 소스가 없는 이 허공에서는 다이버전스 2를 아무리 계산해봐야 이 적분값이 0이 돼버리고 이 소스 포인트, 이 필드 포인트가 쭉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면 예를 들어서 요 바로 옆으로 여기 이사 오면은 이 부분에서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뭔가 쓸모 있는, 뭔가 유한한 값을 얻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어디쯤에서 여기서 시작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R 벡터하고 R 프라임 벡터의 거리가 0으로 가는 그런 리밋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저 적분도 이 적분을 V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고 얘도 대략 아주 작은 부피 R이 R 프라임이 R 벡터 부근인 아주 작은 부피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위치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위치에서 적분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로 R 프라임 다이버전스 R 제곱분의 R 햇 dv 프라임 이 계산인데 이 R 프라임이 R 부근이고 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거의 로 R에서 계산하는 거랑 같다는 이야기고 얘가 슬로우 리베리그한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적분 밖으로 빼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 밖으로 일단 빼고 이제 부피 적분이죠. 이게 부피 적분이고 델타 V 프라임에 대해서 부피 적분이고 다이버전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분 형태인데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한다고? 아 그래?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렘 같네? 그런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왜?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렘에서는 요 미분과 요 최적소가 같은 코디네이터여야 돼. 근데 얘는 최적소는 R 프라임 코디네이트. R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한 최적소고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R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이잖아. 그래서 요거 달라. 근데 이거는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렘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쉬운 스킬이 하나 있어. 이런 게 있어요. 다이버전스 오브 어떤 벡터인데 요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 대한 벡터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마이너스 델 프라임 A R과 같아요. 여기 델 프라임이란 것은 뭐냐면 R 프라임 좌표 R 프라임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연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델 프라임이라는 연산은 x 프라임 x 라운드 x 프라임 y 라운드 y 프라임 g 라운드 g 프라임 이런 연산이란 이야기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에 대한 미분.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되냐면 요 안에 있는 요 r 벡터가 r 빼기 r 프라임이라서 그래요. 이 놈이 r 빼기 r 프라임이니까 요 놈을 r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요 놈을 r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부호만 달라요. 똑같은 결과라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해봐도 돼요. 여러분 책에는 이게
1.133 챕터 1에 나왔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데 연락 간단하니까 두 줄만 해보면 이것도 미분 요거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미분 넣어서 해보고 요거 A 벡터를 XYG 가정에서 하고 이것도 XYG 가정에서 쓰고 좌변 우변 각각 계산하면 간단히 한 두세 줄이면 증명할 수 있어요. 눈으로 봐도 보이고 얘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얘를 R'에 대해서 얘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앞에 붙은 계수가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만 반전되지.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델 프라임 도트 R 제곱분의 R 해시랑 같아요. 요 이유로 얘가 또 똑같은 형태잖아. 이게 렐러티브 벡터 R의 함수잖아요. R의 크기와 R의 방향들의 함수니까 결국 같은 이 함수 꼴이라면 요 함수 꼴이니까 이 릴레이션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 theorem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을 이제 써봅시다. 가우스 다이버전스 얘를 1, 2, 4 오면 계속 갑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로 R 마이너스 부호 밖으로 빼고 적분 델타 V 프라임에 대해서 델 프라임 다이버전스 R 제곱분의 R 햇 dV 프라임 이놈이죠? 자, 이러면 이제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다이버전스 A dV V는 S A dot NDA 또는 A dot DA 어떻게 쓰든 A dot DA 이거죠? 챕터 1에서 했던 거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 쓰면 요 놈이 지금 A 벡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면적 적분이 될 거고 작은 볼륨에 대응하는 작은 면적 델타 S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 델타 S 프라임의 표면에서 폐곡면 적분을 하는데 R 제곱분의 R 해트를 면적 적분하면 된다. 예적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앞에 마이너스 부호는 미리 빼놨고요. 자, 근데 이거는 많이 본 표현이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우스 법칙 증명할 때 우리가 했는데 이거 뭐라고? 모른 척하죠. 복습을 안 하나. 모른 척하네. 이게 얼마라고? 큰일인데. 얼마인지 모른다고? 이거 얼마라고? 다시. 소리. 프라임을 빼먹어서 대답을 못하나? 혹시 프라임을 빼먹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겠지? 이건 얼마입니까? 지난 시간 했어. 노트를 책을 얼른 몇 페이지 뒤돌아가 봐봐. 지난 시간에 나왔어. 가우스 법칙 할 때 여러 번 나왔어. 이거 모르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라고? 4파이 틀렸어요. 4파이 같죠? 답은 마이너스 4파이. 얘는 마이너스 4파이야. 마이너스 4파인데 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졌지. 여기 프라임 코디를 잘 봐야 돼. 프라임이 붙었잖아. R 벡터는 R에서 R 프라임을 뺀 거지. 근데 앞에 노트를 잘 봐봐. 앞에는 여기 프라임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프라임 없을 때 얘가 4파이죠. 지금 얘가 방향이 바뀌었거든. 얘가 반대 방향이에요. R 프라임 벡터에서 R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파이가 돼야 돼. 응? 요 마이너스 4파이야.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게 4파이가 되는 이유는 입체각 다 더해 4파인데 얘 코디네이트 요 프라임 코디네이트라니까 반대야 반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파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4파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없어져서 답은 로 R 벡터로 썼어야 되는데 벡터를 너무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돼요. 좌변이 뭐였더라? 뭘 미분했지 우리가?
이 필드를 다이버전스를 취했더니 어떤 R점에서 이 필드를 다이버전스를 취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책에 있는 이게 이제 루틴이고, 지금 이 섹션 3를 왜 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왜 했지? 이거 왜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상 학생들은 롤을 주면 이걸 가지고 정기장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R'을 주면 R 포인트에서,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필드를 주면 이걸 가지고 롤을 구할 수도 있어. 이 필드를 주면 다이버전스 취해가지고 롤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고, 이걸 다이버전스 취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만 있는데 전기장 함수를 줬어요. 전압밀도를 구해보세요. 전기장을 주고 어떻게 전압밀도를 구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거 하면 이게 나오니까. 식을 바꿔서 써보면 되죠. 이항에 쓰면 돼. 로 R은 입실론 제로 다이버전스 E R, 이러면 좀 더 잘 보이나요? 우변을 계산하면 좌변이 나와 이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로 R을 직접 계산하는 법. 그래서 섹션 3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수리물리를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지금 배우고 있거나 배웠어도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서 잘 모를 텐데, 이걸 수리물리 용어로 말한다면 굉장히 쉽게, 지금 이 얘기 내가 말로 많이 때웠는데 말로 많이 때운 이유가 이거에 관련된 수학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편하게 쓴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6개월이나 1년 후 정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그걸 미리 땡겨 쓴다면 좀 더 쉬운 설명도 있어요. R제곱분의 R 해트는, 이걸 앞에서 우리가 벡터 챕터 1에서 벡터 릴레이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이란 연산을 하면 이게 나와요. 이건 내가 증명하지 않겠어. 이것도 몇 스텝만 해보면 되는데, 이건 챕터 1에 있어. 내가 안 한 부분이긴 한데, R분의 1이라는 값에다 그레디언트 취하고 거기다 음수 붙이면 이 값이 요 벡터가 되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 우리가 R제곱분의 R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여기다 이 폼을 집어넣어 보면은 다이버전스 안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을 넣는 거니까 결국은 그레디언트 두 개가 다이버전스를 취하고 있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인 거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R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묶을까요? 그래서 이 R분의 1이라는 함수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한 거가 되는데, R분의 1을 라플라시안 취한다. 이게 또 유명한 계산이에요. 수리물리나 들이 역학 전자기 양자에 좀 어드밴스된 파트에 가면 항상 나오는, 요게 뭐냐면 요 값이 마이너스 4파이 델타 R 벡터예요. 델타 펑션이라고 해요. 이거를 디락 델타 함수라고 그러는데, 디락 델타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데, 디락 델타 함수라는 것은 적분을 해서 유한한 값이 되는 어떤 함수예요. 지금 말하면 사실은 잘 몰라. 여러분들 크로네커 델타는 배웠죠? 크로네커 델타. 근데 이제 델타 펑션이 두 개가 있어요. 크로네커 델타와 디락 델타가 있는데, 크로네커 델타는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두 값이 같으면 뭐 1이 되고 다르면 0이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디락 델타는 적분해서, 굉장히 어떤 함수랑 곱해서 적분했을 때 이 안에 벡터가 0이 되면 1이고, 적분했을 때 1이고, 이 안에 벡터가 0이 아니면 무조건 0이 되는 그런 0 또는 1을 결정하는 그 델타 펑션, 디락 델타 펑션이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쓰면은 마이너스 없어져서 4파이 델타 R 이렇게 되죠. 요 놈이
4파이 델타라는 함수고 좀 전에 문제는 다이버전스 r제곱분의 r hat dv 프라임 뭐 요런 연산이었잖아요. 프라임 요런 연산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델타 펑션이니까 요 놈을 저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요만큼을 바꿔 쓰면 적분 4파이 델타 r dv 프라임 이렇게 돼서 요게 어디야? 요것도 이제 여기 프라임이니까 음수로 빠져야겠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되겠죠. 간단히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델타 펑션을 적분한 거니까 1 그런 문제로 그래서 간단히 해결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쓴 파트는 약간 반학년 정도 어드밴스 된 내용이다. 2학기 끝날 때쯤 수리물리 등등 여러 과목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해서 이제 반학기쯤 뒤에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대충 궁극적으로 이제 대학원 1학년 때쯤에 이제 완성되는 벡터에 대한 델타 펑션은 학부 때는 봐도 잘 몰라. 대학원 가면 이걸 써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우스 법칙 4장을 마치죠. 5장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5장. 이쪽을 지금 왔던 방향대로 합시다. 나중에 편집하기 힘드니까. 자, 5장. 스칼라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의부터. 전기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전기장이 2, 3분포 되어 있을 때 4파 엡실론 제로 ri의 제곱분의 qi ri 방향 이것들의 합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죠. 근데 저기서도 잠깐 나왔는데 요 r 제곱분의 r hat 요것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잘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숙제로 해봐야 되겠네. 숙제로 하면 알 수 있어요. 한번 하면 알 수 있거든. 안 해보면 평생 몰라.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걸 숙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레디언트 r분의 1을 계산해서 이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이 되는 거를 숙제로 do it yourself 숙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스칼라 포텐셜 챕터 숙제를 낼 때 추가 과제니까 알아서 내는 거죠. 수업을 놓쳤거나 강의 시간에 졸았던 학생 또는 잊어버린 학생은 못 내는 거지. 다시 재방송하지 않아요. 난 조용히 채점을 하기만 할 거야. 숙제를 내줬다는 기억만 난 하고 있을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를 보이는 거. 책에 다 어떻게 하는지 써 있어. 사실 챕터 1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일부러 챕터 1에서 과제를 안 내줬어요. 나중에 관련돼서 이렇게 할 일이 있을까 봐 안 내줬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야지 사실 이거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i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함수 꼴로 이걸 써본다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한 다음에 그 안에 다 이 서메이션이 있는 걸로 qi ri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놈을 무슨 함수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 함수를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자. 스칼라 포텐셜 파이라고 해요. 파이 그리스어 파이 phi 파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디서 이렇게 v라고 쓰기도 하고 뭐 제각각이에요. 이 책은 파이를 써요. 파이 많이 이렇게 써요. 근데 위치가 요 r 벡터랑 똑같은 점에서 계산한 거니까 r 벡터에서의 이거 이렇게 쓰고 여기서 r 벡터에서의
이걸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죠. 이게 스칼라 포텐셜의 정의예요. 전기장을 주는 소스다. 왜냐하면 얘를 한번 그레디언트 취하고 음수만 붙이면 전기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릴레이션을 쓴다면 이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가 여기 가로치고 R 벡터 이거는 습관적으로 붙이는데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이면 R 벡터 깼거니 당연히 안 붙이면 필드 포인트야. 이거 안 붙이면 필드 포인트에서 항상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안 헷갈리라고 제가 붙이고 다니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생 외워야 된다. 이거 못 외우면 물리학자 아니야. 요거 못 외우면 생물학과야. 물리학과로 인정하지 않아. 못 외우면 이거는 물리학과 2학년 1학기를 못 마친 거야 아직.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본 것 같지만 사실 봤어. 역학에서 비슷한 거 봤어. 역학에서 이런 거 했었어. 힘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 이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일때 힘이 mg다. 이거 했잖아. 그죠? 이건 아래에서 위쪽 높이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니까 이거 위에서 아래쪽으로 힘이 가는 거지. 방향이 거꾸로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4가 거기 있는 거고 이 힘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 이때 에너지와 힘의 관계가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장의 관계랑 정확하게 동일해요. 같은 컨저버티브 필드들이거든. 컨저버티브 포스들이거든. 그래서 똑같이 스칼라 포텐셜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부른 이름만 여기선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고 여기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이름이 단위도 물론 다르죠. 여기는 볼트의 단위를 가지죠. 얘는 볼트의 단위를 가져요. 볼트. 단위가 볼트야. 우리가 몇 볼트, 1.5볼트 건전지 할 때 그 볼트가 이 포텐셜의 단위예요. 포텐셜의 단위. 그러면 전기장의 단위 뭐야? 이거 볼트 퍼 미터겠지. 얘를 한번 공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볼트 퍼 미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 없지. 볼트는 알잖아. 볼트는 아는데 스칼라 포텐셜 모른다고? 모를 리가 없지. 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한다고 해야 돼. 물리하다 보니까 전기장이 더 중요해져가지고 잠시 전위를 까먹은 거야. 고등학교 용어로 이걸 전위라고 했었죠. 전위. 고등학교 용어로 전위. 스칼라 포텐셜. 자,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해봅시다. 이 필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다. 그러면 이것만 딱 가지고도 따름 성질이 생겨요. 따름 성질. 컬을 한번 취해볼까? 컬 2를 한번 계산해볼까? 컬 2를 한번 계산해볼까? 트라이. 그러면 컬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컬 파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거 요거 두 개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 같은 벡터가 외적을 하네. 결과는 항상 0이에요. 얘는 항상 0이야. 같은 벡터니까. A 벡터, B 벡터 외적해서 세 번째 방향. 물론 이게 미분이니까 얘도 얘를 미분하고 얘는 요놈을 다 미분하고 막 이런 미분 연산자긴 한데 그래도 일단 외적이잖아. 외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아 그래? 컬이 0이네. 컬이 0이다. 어떤 벡터 필드가 컬이 0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로테이셔널이라고 그래요. 이로테이셔널. 돌아가지 않는다. 컬이라는 게 뭐 태풍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빙빙 돈다는 의미인데 도는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장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양전하가 있다고 하면 양전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전기장이 사방팔방으로 여기서 나간다고 그리지. 이게 스탠다드한 픽처죠? 그죠?
혹시 여기서 빙빙 돈다고 그린 사람? 희한한 생각이죠. 이런 그림 못 봤죠? 이런 성분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이런 0이야. 없다고. 없어요. 이게 버전 아닌 건 지워버립시다.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겉으로 모양이 이 로테이션이고 이거는 그렇게 멋진 그 말이 아니고 이보다 좀 더 멋진 말이 있어요. 멋진 말은 뭐냐면 컨저버티브다. 이게 더 멋진 말이에요. 컨저버티브 필드다. 보존장이다. 보존장의 특징을 갖는다. 전기장이 컨저버티브 필드네. 뭐 이렇게 말해요. 되게 유식해 보이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유식하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이 모르는 말 하는 건 아니야. 그 랭귀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컨저버티브 필드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컬이 0이면 어떤 벡터 필드의 컬이 0이면 컨저버티브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거는 책에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학부 일반 물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강의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거의 마지막 역학에서 한번 했으면 했을 텐데 이미 지나갔을 테고 안 했으면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 다음 또 모르면 당신들 잘못이에요. 자, 컬 2를 가지고 우리가 컬 2에 관련된 적분 관계식이 있었죠. 스톡스 디오렘 기억납니까? 스톡스 디오렘? 컬에 대한 거였죠. 어떻게 됐었죠? 컬에다가 뭐 했더라? 뭐 했지? 스톡스 디오렘? 기억이 안 나지? 다이버전스가 내적 dA 서피스에 대한 이 적분은 뭐하고 같다고? 컨투어에 대한 이 필드의 선적분과 같다. 이게 스톡스 디오렘이죠? 챕터 1에서 했었잖아. 딱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벌써 까먹으면 안 되겠지? 써먹을 일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겠지. 몇 번 나와요. 전자기 1에서도 몇 번 나와. 전자기 2엔 많이 나오고 전류 때문에 자주 나오고 전자기 1에서도 이 컨저버티브 필드 할 때 요놈이 꼭 나와요. 자, 이게 스톡스 디오렘이야. 근데 여기 보면 좌변에 이게 0이란 이야기 아니야? 좌변 0이면 이건 0이지, 그지? 0이에요. 얘도 0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이거는 뭐야? 선적분이 0이다. 근데 어떤 폐회로에 대한 선적분이 0이다. 자, 그 폐회로를 내가 특이하게 그려볼게요. 점 2개를 찍고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폐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책에 있는 라직대로 A점이라고 하고 이쪽을 B점이라고 해봐요. A점에서 B점을 갔다가 A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폐회로라고 합시다. 이게 C야. C다. A에서 B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데 1번 경로로 갔다가 2번 경로로 돌아와. 1번 경로, 2번 경로. 이게 C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쪼개서 쓰면 적분 A에서 B까지 1번 경로로 E 도트 ds 더하기 B에서 A로 가는데 이번엔 2번 경로로 E 도트 ds죠? 그죠? 이 클로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맞잖아. A에서 시작해서 A로 맞잖아. 맞죠? 이게 0이에요. 좋아. 그러면 1번 요거를 1번 경로에 대한 A에서 B까지를 는 이렇게 해서 넘겨서 쓸 수 있겠죠. 이게 0이니까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2번 경로 E 도트 ds인데 자, 오른쪽 우변을 주목해 보면 B에서 A까지 적분인데 그에 음수 붙인 거는 경로의 시작점 끝점을 뒤집으면 마이너스 5를 없앨 수 있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A에서 B까지 2번 경로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아래점 끝점을 뒤집고 마이너스 5 없앴어요. 같은 이야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좌변은 이거 우변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A에서 B로 가는데 1번 경로로 갔을 때의 적분값과 2번 경로를 A에서 B로 가. 이번에 요리 간 거지. 요렇게 간 거야. 이게 지금 우변이죠. A에서 B까지 2번 경로로 거꾸로 돌아가. 그렇게 한 것이 값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점만 고정하고 사이 경로 사실 아무렇게나 그어도 되거든. 내가 이렇게 그어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경로를 예쁘게 그려서 그렇지 어떤 경로로 가든 적분값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컨저버티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 끝 엔드 포인트만 같으면 같다. 과연 그래? 내가 집이 여기서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지? 한 10킬로 떨어져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거랑 택시 타고 가는 게 같다. 같게 뭐 같아? 피곤함이 다른데. 택시 타고 가면 돈이 들고 지하철 타고 가면 싸고 많이 다른 거잖아. 그게 똑같다고? 이건 똑같다는 이야기죠. 지하철 타는 이야기가 아닌 거지. 전기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 핵심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지. 요 컬이 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컬이 0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컬이 0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컬이 0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건 좀 더 여러분들 음미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그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컨저버티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 경로 중간 경로에 상관없이 엔드 포인트가 같으면 적분값이 같다. 근데 이 전기장을 이렇게 선적분하면 그 값이 뭐냐면 전위차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지만 이 값은 전위차의 단위가 돼요. 델타 파이가 되거든. 정확하게 마이너스 델타 파이인데 나중에 뭐 부호는 그다지 중요하지니까 이게 전위차예요. 포텐셜 디퍼런스. 전위차는 경로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전위차가 경로에 상관없다. 1.5V 건전지가 있는데 요렇게 재나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재나 전위차는 1.5V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재나 전위차는 같다. 전위차가 같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조금만 더 합시다. 전위차까지만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겠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노트 스칼라 포텐셜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4파입실론0 Ri분의 QI 이걸 서메이션 한 거 이런 형태였죠.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었으니까 이걸 스칼라 포텐셜 이게 훨씬 함수 형태가 쉽죠. 다 스칼라로 되어 있고 분모의 1승 분자는 전하량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기억하기 쉬워요. 아마 전자기에서 제일 쉬운 어떤 우변 외우기 제일 쉬운 게 이걸 거야. 이건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상수가 하나 더해져 있어도 전기장은 똑같아요. 이 상수 이걸 적분상수라고 그러는데 적분상수가 포텐셜 이 함수에 더해져 있어도 전기장은 똑같다. 왜?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미분하니까. 이거 미분 연산자잖아. 상수는 미분하면 아무 제로잖아. 원래 상수는 미분하면 0. 그래서 그 포텐셜에 이와 같은 적분상수가 들어있어도 전기장에 영향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전기장은 매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거거든. 측정하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해요. 적분상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데피니션은 이거지만 4파입실론0 R분의 Q지만 여기 상수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 상수가 0 아니냐? 왜 선생님 이상한 거 막 더하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데 상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중력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력과 속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할 때 바닥이 0m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0이에요? 내가 지금 해발고도 0에 있나? 해발고도 0이 지구의 중심이야? 나는 지구의 중심부터 6,400km 떠 있는 건데 태양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1억 5천만 km 떠 있는 건데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는 얼마더라? 뭐 수만 광년 떠 있는 수만 광년이죠. 수만 광년 떠 있는데 이거 뭐 그죠? 그거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하고 있어? 안 더하고 잘 살잖아. 그것처럼 전위에서도 더해야 되는데 안 더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해야 돼. 그걸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어.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요거 때문에 적분상수가 항상 들어있다. 보통은 0으로 놓는데 0으로 안 놓을 때도 있어요. 보통은 0으로 그냥 놓는데 0으로 안 놔도 돼. 때에 따른 그걸 조절해야 될 때도 있어. 자, 전위차 얘기를 좀 합시다. 전위차라는 것은 전위차는 델타 파인데 델타 파이는 뭐 파이 R2 지점에서의 포텐셜 빼기 R1 지점에서 포텐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전위차 그러면 보통 우리 양수일 걸로 생각하잖아요. 양수를 우리가 차이 그러면 항상 양수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버리고 나중에 절대값 취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피니션 차원에서 말한다면 요거는 여기 지금 요 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적분을 해보면 아는데 E 도트 ds 좌변 적분, 우변 적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도트 ds 이거 많이 본 형태네. 챕터 1에서 했었는데 선생님이 저걸 뭐라고 하더라? 그레디언트의 정의. 그레디언트는 미분인데 벡터 미분인데 분모에다가 미분 못 쓰니까 뭐 쭝얼쭝얼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뭐였지? 이게 d파이였지? 기억이 안 날 거야. 기억이 나면 비정상이죠. 챕터 1에서 했었어. 이게 요 식 자체가 그레디언트의 정의예요. 그레디언트란 요 함수를 요걸로 미분한 거 같은 거다. 그 이야기할 때 내가 요거 형태를 많이 보여줬을 거야.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고,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적분 d파이예요. 적분 d파이 그러면 이게 그래서 1에서 2까지 R1 포인트에서 R2 포인트까지라면은 이게 마이너스 파이 R2 빼기 파이 R1 이렇게 된 거죠. 이 적분이 R1 포인트에서 R2까지의 적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의로부터 그냥 나오죠. 전기장 적분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의 적분인데 우변이 d파이란 말이에요. d파이. 그래서 d파이 적분이니까 파이가 나오고 파이를 아래 거도 윗거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예요. 가로를 쳐놨어야 되네. 이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델타 파이야 이게. 그래? 그러면 델타 파이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적분 R1 포인트에서 R2 포인트까지 전기장의 선적분이라고 쓰면 되지. 유식한 표현. 전위차는 전기장의 선적분이다. 단 음수를 붙여.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은 오른쪽으로 가고 위 끝은 왼쪽으로 가. 여기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를 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기준점으로 해서 이걸 구했다. 보통 그렇게 여기가 기준점, 여기가 파이널 포인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위차. 자, 좀 전에 봤지만 근데 이런 적분이 아까 뭐랬어?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있는 적분이 경로에 무관하다고 그랬지. 경로에 무관하다고 했어 안 했어? 경로에 무관하다니까. 컨저버티브로 필드를 그래서 경로에 무관해. 경로에 무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경로를 잡아야 돼? 쉽게, 편하게, 빠르게 잡아야 되겠지. 직선으로 그냥 최단 거리로 가게 우리가 잡는 게 좋겠죠. 적분하기 쉽게 잡아야 되겠지 경로를. 괜히 멍청하게 경로 이상하게 잡고 계산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 경로는 쉽고 빠르게 적분하기 쉽게 잡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로에 무관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값은 같아. 여기 있잖아. 경로에 무관했죠. 좀 전에 이야기했다. 전위차는 경로에 무관해. 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양 끝점에만 관련된다. 양 끝점에만 의존해. 전위차라는 것이.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고 마치죠. 다음 시간에 스칼라 포텐셜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네.